네. 음원 발매 예정, 제가 늦게 와가지고 못 봤는데, 노래를 벌써 하셨군요. 근데 지금, 베이징 올림픽에서 나타난 중국의 한국 공정 실태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어요. 네, 제가 이걸 조금 읽어도 돼요. 네네네. 네,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최대한 또박또박 빨리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신대학교 공공인지학부에 이번에 등록한 대한민국 청년 정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 매체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집중된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저도 되게 많이 보고 있었고요. 네, 저도 TV를 통해 대화 내용을 아주 많이 지켜봤는데요. 선수들의 오랜 노고와 열정이 묻어나는 것을 볼 때 손에 힘을 주며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다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왠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중국인들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한 종목에 극한된 것은 아니지만 공정과 정의가 상실된 스포츠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는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와 모든 세계인이 지켜보는 눈이 있는데 상식을 뒤엎는 편파 판정이 말이 됩니까? 더 화나게 하는 것은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한국 스포츠 외교의 부재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연맹 또한 결과에 대해서는 변함없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터 스포츠 분야까지 상식이 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상식이 깨어지고 공정하지 못할지라도 스포츠 분야만큼은 상식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달은 땀과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잠깐 역사의 시계를 되돌려 보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관문인 부산 진성이 초토화됩니다. 왜군은 그 기세를 몰아 두 번째 관문인 동래 읍성에 도착합니다. 이때 적장이 동래부사 송상현 장군께 딜을 합니다. 우리가 북진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역사의 길이 남을 비장한 어록이 나옵니다. 송상현 장군은 크게 글을 써서 성로에 걸어놓습니다. 사이 가도난 해석하자면 비록 싸워서 죽기는 쉬우나 길을 열어주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무참히 사륙당합니다. 가슴 아픈 역사지만 교훈삼아 우리 가슴에 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무릎을 꿇고 굴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소소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나라는 현실 또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은 목숨 걸고 지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순금은 도금을 하지 않습니다. 명품 또한 호객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나타난 중국의 공정 실태는 참으로 화를 나게 합니다. 중국은 이미 2002년부터 동북 공정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동북 삼성에 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 우리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거센 반대로 2007년도에 종료되었지만 2020년도에 다시 게임, 음식, 각종 문화 산업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자기네 전통이라고 말하는 문화 분쟁이 일어나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이번엔 중국의 문화 도발이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조선족 대표로 한복을 입은 여성을 등장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 인구는 14억이 됩니다. 혹자는 중국 55개 소수민족 중 인구 규모 14위인 조선족이 한복 외에 과연 무엇을 입고 나오겠냐며 다른 의상을 입고 나오는 것이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한복에 대한 과민 반응이 아닌 소수민족에 대한 포용도 아닌 지배를 키워드로 하는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통치, 즉 동북 공정으로 대표되는 우려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됩니다. 또한 한국 문화의 원료가 중국이라는 문화제국주의 태도를 또 다시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러냈다는 결과입니다. 중국의 문화 공정 논란 사례는 200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찬란한 고구려 문화의 전통, 광활한 만주벌판,
만주 벌판을 누볐던 기상과 절개도 있습니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대조영의 발해 역사, 오랜 역사 속의 침량을 막아낸 안시성과 대승을 이끈 살수대첩, 기주대첩의 영광이 있습니다. 물론 치욕스러운 역사적 사건도 많았지만 선조들의 피와 땀에 선물로 지금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에 대한 차이는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분노하고 있습니다. 굴종 외교나 불합리한 정책, 석연치 않은 판정, 스포츠 정신의 훼손 등은 우리가 눈여겨야 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의 시진핑 정권 이후 지나치게 애국주의를 강조하면서 다양한 민족을 포용하는 자세보다는 모두 해쳐모여 하는 식의 문화제국주의적 태도에서 주의에 반감을 사고 있고 한국은 역사적 중국의 일부였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소위 한국 공전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에서 한복을 중국의 전통 복식으로 소개하기도 하였고 소위 김치공정 즉 중국의 절임채소 파워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 인정을 받은 것을 중국 매체가 김치 종주국이 된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중국의 문화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중국에 대한 굴종 외교의 모습을 언제까지 보일 것인지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은 과거를 상기하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먼 미래를 보는 해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외교력, 국방력,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도 변하는 방향입니다.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진행을 좀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여초 커뮤니티라고 하죠. 보면 이제 문재인 지지를 엄청나게 했었던 성향의 그런 커뮤니티들이 요새 여러분 중국 문화하고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중국 문화하고 그러니까 여초 사이트들이 반중 정서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혐오 정서다 뭐다라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프리지아 그 논란도 반중으로 튀었죠. 정성영 학생이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혹시 있으실까요? 그 프리지아 사태 혹시 아니면은 뭐 조선구만사 사태라든가 설강화라든지 아무튼 그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 중에서 그 젊은 여성이 봤을 때 이거는 중국이 너무했다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슈들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거. 좀 전에 이제 그 게임에서 한복이 나왔던 그게 뭐였죠? 그게 게임이 뭐였더라? 이게 무슨 게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원신 아니었나? 원신? 맞아. 원신이었죠. 원신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또 게임 이슈하고도 튀는데 그리고 닷을 중국 거라고 했었던 게임이 뭐였더라? 그게 전이였나? 전이 만든 게임 회사에서 만든 거에서 게임 아이템에 여러분 혹시 킹덤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에서 그 좀비물 있었거든요. 막 그 왕세자가 나와서 이렇게 칼질하고 막 이런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거기서 서양 사람들이 갓이 있잖아요. 갓이 멋있다고 그랬어요. 거의 갓이 멋있다고 해서 게임 아이템으로 갓을 딱 쓰면은 뭐 이런 능력치가 올라가는 아이템으로 갓이 나왔는데 그거를 중국 애들이 이거 중국 모자다. 중국 모자다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싸움이 나다가 그거를 변경이 됐습니다. 뭐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지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품 논란 이렇게 나오면서 그 명품 논란이 되면서 그분 되게 도도하고 시크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분이 활동 모델을 중국으로 옮겼는데 중국에서는 도도하고 시크한 게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중국 오빠 멋져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리고 중국 자본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면 우리가 한한령 같은 게 내려지고 하지만 한한령 같은 게 내려지고 하지만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에 중국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중국 컨텐츠가 못 들어가니까 중국 자본의 영향력 하에 있는 캐릭터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프리지아 논란이 단순히 그냥 한 여성의 그 짝퉁 사용 이 논란을 넘어서 중국이 이런 식으로 전략을 쓴다 이런 식의 논란까지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서도 이제 되게 재밌는 거는 중국이 한한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나라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곤두박질 치느냐? 그러니까 중국의 매출이 30% 정도였어요. 우리나라 전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그런데 그게 싹둑 없어져서 지금은 2.3%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출이 뭐 20몇 %가 사라졌으니까 총합 매출이 줄었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중국에 안 먹히니까 남미, 심지어 미국 공략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코로나니까 공연 수입이 많았는데 공연 수입 없어지고 중국까지 되니까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다 망할 거라고 했는데 미국 시장 개척하고 그리고 음반 판매 들고 그래서 엔터 산업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국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다 맞추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굴종하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중국이 그러면 알았어, 니네한테 안 팔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팔 수 있어. 중국 덕분에 지금 세계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음반, 드라마, 영화를 미국 플랫폼에서 그 세계를 다 경쟁력 있게 만드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유일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미국 제작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야, 가성비가 돈 이거 들었는데 이런 성과를 내? 그렇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성과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회주의자는 돈을 여러분 시간으로 줍니다. 시급으로 줘요. 시급. 몇 시간 일했으니까 돈을 얼마, 이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노동같이서 이런 얘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는요, 결과로 성과로 돈을 주잖아요. 근데 어디가 더 부자가 될 수 있겠냐고요. 시간으로 돈 벌고 언제 부자가 돼요? 성과로 돈을 벌어야지. 그런데 이런 성과주의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최고인 거예요. 투자 대비 효과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작을 할 때 그냥 중국 비율 맞춰주는 거 쉽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떨어져도 중국 멋져요만 해주면 돈을 버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문화 콘텐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준을 높이니까 결국은 이 몇 년에 그 사드 배치 이후로 제일 크게 한한령을 두들겨 맞았던 한국 엔터 산업이 지금 전 세계적 표준 수준까지 올라왔죠. 뭐 블랙핑크도 있고 BTS도 있고 뭐 이런 시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 예술 쪽에서 중국은 정말 심하게 간섭을 합니다.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뭐 멀리서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저희 가요 톱10 1위 저거 해. 그러면 1위 했었던 시절 있었잖아요, 우리도요. 응? 그 조용필 제끼고 이용 제끼고 정수라 씨가 10대 가수상 받잖아요. 솔직히 뭐 좀 대한민국이 아무리 인기가 있었지만 조용필 이용을 제끼고 정수라가 10대 가수 그 해에 가수상을 받는다는 거 그거는 정치적인 거잖아요. 제해 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런 애국주의 열풍. 그게 지금 중국이에요. 지금 중국에서 지금 여러분 그 박스오피스 1위를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장진호 전투의 스피노프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장진호 전투를 그 애국주의, 중국의 애국주의.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은요 애국주의를 강요합니다. 애국주의를 강요하는 나라는 그 나라에서는 먹힐지 몰라도 딴 나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삭살보세요. 그러니까 글로벌하지 않죠. 그거를 우리 자본인과 우리 엔터가 그걸 맞춰줄 필요는 없죠. 거기다가 한몫도 지내줄 거야. 뭐 별의별 다 그래. 혹시 그 유튜브에서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음원 도둑질하는 건 알고 계시나요? 네, 그 어떤 내용이죠?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표절 표현 그런 게 조금 심한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원래 음악이 좀 다 비슷한 코드를 써서 비슷하게 들릴 수는 있으나 네. 문화 쪽에서 되게 많이 중국이 좀 무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나라 노래를 유튜브에 중국 사람들이 먼저 올려요. 먼저 올린 다음에 그러니까 나얼씨 노래를 해서 몇 개 노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노래를 자기들 노래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원 저작자가 유튜브에다가 노래를 올렸더니 자기 노래가 중국 노래 거라는 거라기 저작권이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 노래들 먼저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이거는 원래 한국 거예요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자기들이 돈을 뽁뽁 먹고 있습니다. 한국 원 저작자가 유튜브에서는 걔네들이 먼저 올렸으니까 먼저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도둑놈이 주인 행세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뻔뻔하게 못하거든요. 근데 걔네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중국 사람들한테 열받는 거라는 게 되게 크죠. 그리고 요새는 이제 또 게임 얘기 잠깐 하면 그 리그 오브 레전드의 아성에 잠시나마 도전했었던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있었잖아요. 오버워치가 개판이 된 것도 에이맨 일명. 그러니까는 컴퓨터를 보조하는 반칙을 쓰는 거예요. 그 반칙을 쓰는 거에서 누가 그렇게 반칙을 썼어요?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반칙을 썼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아니라 반칙을 쓰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 게임을 버려버렸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인 것들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가지게 된 이 문화, 청년들의 문화에서 게임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서 청년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반칙이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저항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올림픽에서 스포츠에서 우월적으로 같이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이제 청년들이 중국에 대한 그래서 요번에 이제 보면 아니 그렇잖아요. 멸콩 했을 때 멸치콩 했을 때 어른들이야 그렇게 쳐도 젊은이들이 왜 저러나 했을 거 아니야. 어른들은 반공하면 북한 생각하죠. 젊은 친구 중국 생각해요. 중국이 그러니까 제대로 본 거야. 네. 중국 공산당이 위협적인 거고. 그래서 일명 이번 대선은 세대포위론에 그 반패미 엔드 멸콩 특히 멸콩에서 세대포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싫은데 그러니까 양쪽이 싫다기보다 2030과 6070은 서로 이해를 못하는데 멸콩은 보다 통한 거죠. 네,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중국을 싫어하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많이 도움돼. 오늘 통합하고 있어요. 세대 없어가지고. 세대 동안. 고민하고. 제가 지금 오늘 또 이게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이렇게 해설을 할 수밖에 없는 통역을 좀 하셔야 돼요. 통역을. 네, 제가 세대 통역관인 것 같긴 합니다. 맞아, 박수. 자, 청년의 운명, 청년이 개척할 수 있다. 네. 제가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안 했는데 멋지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저하고 대화를 좀 그래요? 네네. 어떤 청년의 그 개척을 한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되게 일단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기회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이에요. 전과는. 그러니까 이게 좀 옛날로 거슬러서 제가 80년대 제가 살아보고 알지만 그 당시 이제 기타 치고 막 이래도 대기업에는 적당히 쉽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7급이나 9급이나 공무원들을 전에는 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누가 그 서류 떼고 하는 거. 지금은 근데 이제 그 9급 공무원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시험이 그러니까 쉽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진짜 1년 꼬박해도 이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돈 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공무원하고 선생님들. 거기 다니는 사람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 세대는 계속 학원만 다니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도 학원 계속 다니고 대학교에서도 대학교는 뭐 잠깐 쉬어요. 토익 다닐 수 있어. 근데 또 이제 공무원 하기도 하고 공무원 기숙학원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청년들이랑 이제 그 윗세대랑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그 윗세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의 그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노력이 부족했다. 노력이 부족했다 막 그러고. 근데 이제 또 젊은 분들은 이제 그 다들 노력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생각 의외로. 근데 이제 그 발레가 되는 게 그 와중에도 성공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합격한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3명은 잘 돼요. 그럼 3명 잘 되니까 97명은 안 되는데 그 3명이 잘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잘 되니까 너 이거 잘 되잖아. 97명 너희가 노력이 부족했어. 근데 제 생각에는 딱 그래요. 이 노력이라는 양이 한 합격한 사람이 뭐 50을 했으면 떨어진 사람은 한 40 정도 했어요. 그럼 그 10의 차이가 정말 진짜 노력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기회의 차이인 건지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평평하게 가자는 건 아니고 조금 그래도 좀 더 기회가 좀 열려있으면 좋겠다. 좀 역지사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할 때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노력 얘기를 하는데 청년들이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른들이
너무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어른들이 가르쳐 준 게 노력에 대해서 대학생 수능 잘 봐라. 일단은 노력에서 일단 수능 있죠. 네. 그리고 수능까지는 그냥 다 수능하고, 근데 수능까지는 그래도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열받기 시작하는 게 그거죠. 일명 수시. 수시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되죠? 여기 지금 젊은 친구들 많으니까 이거는 다 서로 다 얘기를 해보죠. 네. 제가 한 번만 그 정상용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노력? 청년들이 무슨 노력을 하지? 한 5개만 생각을 해 나오는 거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본인이 해주세요. 계획짜기, 시간 배분 시간 배분하는 데 방법이고 계속 잘해야 되고. 입시 학원을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이 다르니까 정보 차이랑 맞아. 네, 정보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차도 대학에서 좀 이해해준다고 해도 지방이랑 경기권이랑 정말 다르거든요. 제가 지금 평택에 살고 있는데 평택 제 주변 친구들은 밑으로 절대 안 내려간다 이런 주의예요. 물론 대학마다 유명한 학과가 있겠지만 그래도 무조건 올라간다 이건데 올라간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 Z세대는 뭐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가서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건데, 어른들은 그래도 학교 네임을 보시는 분들이 아직은 좀 계신 것 같아서. 근데 진짜 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진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저는 수시로 대학교를 갔는데 정시도 물론 정시랑 수시 비율을 반반으로 하는 게 제일 낫다고 저는 혼자 생각은 하는데, 수시가 이제 지역차가 너무 심해요. 봉사든 진짜 입시 컨설팅이든. 컨설팅 선생님한테 들어봤는데 서울 애들은 다 광화문에서 영어 번역해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지방 애들은 그냥 뭐 보건소 가서 어르신들 도와드리거나 그런 게 반대. 이것부터 많이 차이 나잖아요. 자소서 쓸 때도 차이 날 거고. 물론 자소서는 폐지된다고 들었지만 경력이 딸리니까 이게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뭘 노력해야 된다는 정보 자체가 평등하지 않아요. 그게 유통이 되지도 않아요. 조국은 네. 많이 알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제일 화갔다는 것 중에서, 아니 조민 씨 같이 대학을 가는 방법을 누가 알았냐? 이재명.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사실은 노력이 중요해요. 요령이 중요해요. 요령이죠. 그리고 그 요령을 청년들은 요령 부릴 줄 모릅니다. 요령을 어른들이 부리고 그 요령에 해당되는 자식들이 노력이라고 포장을 하죠. 그 대단히 잔인한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요 요령 있잖아요. 요 요령이 딴 사람들한테 퍼지기가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요 요령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품앗이를 하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되게 폐쇄적인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정치 권력에 접근했다는 한두 분들이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맞아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 몇몇 사람들이 네트워크에서 하는 저 요령으로 싹 싸고 돌면 내 노력이 극복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야. 맞아요. 그래서 더 웃긴 건 청년들이 있잖아요. 기회를 찾아 어디로 가겠어요? 해외로 가죠. 그나마 서울로 옵니다. 서울, 경기, 해외로 가요. 지방은요. 지방은 일자리도 없고 그나마 일자리도 그 동네에 아는 분들 있잖아요. 3, 4, 5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노력으로 접근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나마 노력 100분의 1, 1000분의 1 내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뭐가 되려면 서울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 되게 청년들한테 되게 제가 아주 쓴 얘기를 하자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안 합니다. 왜? 나눠 먹기 바쁩니다.
정치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불쌍해. 청년이 불쌍하대요. 그리고 청년한테 나가면서 n분의 1을 해주잖아요. 찢어 발겨요. 투자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눠먹는 분배는 투자가 아닙니다. 분배는 지금 있는 걸 나눠주는 것이 내일의 기회를 만드는 게 투자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나 기타 등등에서 청년을 위한다라고 만들어낸 예산이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한 투자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나눠먹기죠. 정치 세력에 나눠먹기, 거기에 연관된 예산을 나눠먹기를 돼서 청년들의 기회는 계속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치에 청년들이 정치에 불만한 이유입니다. 이게 좌우, 뭐 국민의힘, 민주당은 이게 더 싫은 이유. 민주당은 이걸 개선하겠다고 해서 지지 더 하니까. 진짜 국민의힘이 정권을 되찾아오면 처절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놈들하고 달라야지.